이번 주말에 뉴욕시 일원에 최대 5인치의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조류 독감 감염 사례가 확인돼 뉴욕시 일원 양계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알전철에 탑승한 여성들의 아이폰을 절도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주말에 뉴욕시 일원에 최대 5인치의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와 트라이스테이트 일원에 토요일인 8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는 3에서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 시작되는 눈은 밤사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북쪽 지역에는 5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5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또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8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뉴욕시에서 조류 독감 감염 사례가 확인돼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까지 모든 양계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업용 양계장에서 조류 독감 7건이 확인됐다며 전염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뉴욕시 전체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양계장을 일시적으로 폐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4일까지 이들 농장에서 가금류 배달은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일시적 폐쇄는 예방 조치라며 시민들이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폐쇄된 모든 양계장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주정부의 점검 후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사람 간 전염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대 규모의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과 소송 제기로 시 공무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작전에 협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정부는 시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메모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학교, 쉘터 등 시정부 소유 건물을 찾았을 시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단속 요원들의 요구사항을 따라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를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메모의 단어 선택은 특정 상황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영장 없이 시 소유 건물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아이스 요원들의 방문이 격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들을 수사로 압박하고 모든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6일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의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장에서 자치단체의 법률이 소속 공무원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고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될 경우 연방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법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들 법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시카고는 경찰이 불법 이민자 체포를 금지한 것은 물론 연방정부와 불체자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이스트햄튼 타운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설명회를 갖고 절대로 불법 체류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트햄튼 정부는 주민들의 집에 고용돼 있는 메이드와 보모, 조경 담당자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더라도 절대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트햄튼 경찰서장 역시 현재 지방법상 경찰은 연방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도울 수 없다. 이민단 속국 관리가 구금을 요청하거나 특히 체포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이들에 대한 체포 권한이 없으므로 절대로 이들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알전철에 탑승한 여성들의 아이폰을 절도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맨해튼 알전철에서 여성들을 표적 삼아 아이폰을 절도한 용의자를 7일 공개 수배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맨해튼 알전철이 57스트리트 7에비뉴 역에서 정차하자 42세 여성이 손에 들고 있는 아이폰을 뺏고 도주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맨해튼 소호 프린스 스트릿에서 27세 여성의 아이폰을 훔쳤습니다. 최근에는 알전철 59스트릿과 5에비뉴에서 37세 여성의 아이폰을 절도했습니다. 다친 피해자들은 없었으며 용의자는 주로 오전 출근 시간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CCTV 화면에는 용의자가 주황색과 검정색이 섞인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제2본사 건물을 지으려다 무산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부지를 뉴욕시가 재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2018년 아마존이 뉴욕 본사를 유치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LIC 강가 쪽 부지 3곳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3개의 부지에는 현재 시 교통국 및 중소기업 서비스국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포함됩니다. 현재 시정부는 44-36 버논 블러버드에 위치한 67만 2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부지에 약 1만 4천 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닝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계획 초안에서 뉴욕시는 해당 부지의 이스트리버를 따라 새로운 고층 아파트를 허용하고 퀸즈보로 브릿지 북쪽의 복합단지 건설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시는 올 봄부터 약 7개월의 거친 계획 검토를 통해 올해 말 시의회 표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공중분해시켜버린 국제개발처 직원들이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국제개발처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전체 직원 만여 명 중 290명만 남길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해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처 잔류인력 290명도 보건과 인도 지원 등에 특화된 인력으로 아프리카의 12명, 아시아의 9명 등 현지 채용 인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노동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개발처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예산 복구, 사무재개, 기관 해체 명령 효력 중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소송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된 것이 없다. 연방법에 따르면 국제개발처를 해체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의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지난 1961년 외국원조법 제정에 따라 설립됐으며 미국 소프트 외교의 상징으로 직원이 1만 명이며 연간 428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6일 아침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도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군용 블랙호크 충돌로 사망한 67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국가로서 우리는 그들의 여정이 포토맥강의 차가운 물에서 끝나지 않고 신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내가 암살 시도에서 941생으로 살아난 것도 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매년 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행사로 아담스 시장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4번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한 셈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지난달 20일 취임식 때 비록 멀리서나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기도 하는 등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 사실상 사면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시사 주간지 타임이 트럼프의 목사라고 평가한 흑인 목사 마크 번스의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임식 때도 마크 번스 목사와 함께 자리를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자신을 마틴 루터킹 목사에 비유하는 등 스스로에 대한 환상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나의 인생 자체가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말했던 바로 그 꿈이며 그 인생이라고 주장했고, 마틴 루터킹 목사가 당파 정치 타파를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뉴욕시를 발전시키려는 초당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핑계로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과의 구독 계약을 취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재무부가 미국의 대표적 반트럼프 언론으로 알려진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와의 구독 계약을 종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계정에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미디어라고 조롱한 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국무부가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 등과의 계약을 종료했으며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 폴리티코 구독을 중단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이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연방정부 조달 업무를 전담하는 연방총무처의 폴리티코와 BBC, 블룸버그 통신과의 계약을 종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뒤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연방공무원과 연방검사, FBI 요원 등에 대한 보복에 나선 가운데 자신의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보복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트럼프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부처가 정기구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창사 이래 18년간 단 한 번도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마치 트럼프 정부가 시혜를 베푼 것처럼 설명한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 교역 비용이 폭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지난해 11월에는 9%에 그쳤으나 12월 16%로 늘어난 뒤 트럼프가 취임한 1월에는 27%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반발,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만약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이들 나라의 맞대응이 불가피해 사실상 관세 전쟁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ING 경제분석가는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 촉발 요인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해 10월에는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한 글로벌 전쟁이 대체로 승리했다고 평가했지만 지난달 다보스 경제포럼에서는 다시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민, 재정정책과 규제 완화 등과 관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미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 관세 부과에 따른 적자 해소 등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의 입지를 굳히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때인 2018년과 2019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18년 초 3.21%에서 2019년 9월 21%로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 초기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했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829억 달러로 트럼프 일기 때인 2017년보다 무려 2.2배 늘어난 반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2,954억 달러로 2017년보다 20%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 적자는 7년 만에 1.5배 증가했고 특히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는 2.3배, 한국과 베트남, 대만에 대한 무역 적자는 각각 3배가량 늘었습니다.
즉 관세 부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줄어든 반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관세 부과 효과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을 방불케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을 겨냥한 관세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 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7년 1월과 비교해 4% 증가에 그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효과로 제시했던 제조업의 미국 복귀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총량의 법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적자는 동일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등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앞섰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슈퍼볼 주간을 맞아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5일 거버너스 아일랜드 인근 이스트리버 수면에 떠있던 여행 가방 안에 담긴 남성 시신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경찰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강도 및 폭행 사건을 경험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가 지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변경하며 인종을 고려하고 있어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과 백인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세계 7위 자동차 제조사 혼다와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모색해온 세계 8위 닛산 자동차가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텍사스를 비롯해 10여 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20분경 상파울루시 서부 바하푼다의 번화가 인근 도로에 소형 항공기가 떨어져 버스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안전관리국은 알래스카 어널레클릿을 출발해 놈으로 향하던 베링 에어 소속 여객기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9명과 조종사 1명 등 총 10명이 탑승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9분, 해지는 시간은 5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